일본 관계자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다. 일본 축구협회가 진행하는 지도자 강습회에서 초반 10분이 지나도록 아무런 강연을 하지 않은 채 영상만 틀어줬다고 한다. 그 영상은 중국과 한국 선수들이 경기에서 일본 선수들에게 거친 수비를 하는 장면이었다. 한국은 터프함, 일본은 정교함. 양국 축구에 대한 오래된 인식을 2025년 10월 브라질전이 뒤흔들었습니다. 불과 나흘 간격으로 한국은 0대5 패배, 일본은 3대2 역전승. 같은 브라질을 상대로 전혀 다른 결과를 얻었습니다. 오늘은 최근 한일 축구의 구조적 차이를 짚어봅니다. 한국과 일본의 축구 문화와 최근 흐름, 그리고 향후 과제를 하나의 흐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최근 일본이 브라질을 상대로 보여준 경기, 일본 축구협회의 방향성, 유럽에 진출한 일본 선수들, 그리고 두 나라의 월드컵 목표와 접근 방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에서 열린 한국 대 브라질전에서 한국은 초반부터 전방 압박을 시도했지만 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브라질의 측면 침투와 하프 스페이스 돌파에 무너졌습니다. 이스테방과 호드리고, 비니시우스 등의 스타 선수들의 네임밸류도 빛났지만 전술적 디테일의 차이가 크게 보인 참패였습니다. 나흘 뒤 도쿄에서 일본은 브라질을 상대로 전반전 0대2로 끌려갔지만 후반 들어 격렬한 바디체크가 가미된 체계적인 압박을 앞세워 3대2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적극적 경합을 통한 세컨볼 회수, 과감한 역습, 세트피스 조직력이 빛났죠. 이는 과거 한국의 강점이었던 특징들이죠. 안첼로티 감독은 한국전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3백을 세우고 중간에서부터 압박을 강하게 나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미스가 있었고 이스테방이 넓게 벌려주면서 수비 간격이 벌어졌다. 그게 한국의 어려운 경기가 된 이유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볼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모두 선수들의 개인 능력이 잘 드러났다. 기대했던 것들이 잘 이뤄져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실제 이날 브라질은 빌드업, 압박 유도, 역습, 전환 등 다양한 루트로 골을 만들어내며 전술적 완성도를 입증했습니다. 그는 이런 다양한 득점 루트가 나와야 월드컵에서도 공격 솔루션이 많아진다. 오늘은 그 부분이 매우 긍정적이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일본전에 3대2로 역전패한 후 일본의 전력에 대해 매우 훌륭하고 강한 팀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후반에는 엄청나게 좋은 플레이를 펼쳤다. 전방에서 압박을 가해 브라질 빌드업에 어려움을 느꼈다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안첼로티 감독은 빠른 공수 전환 등을 지시했지만 후반에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간접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전력 차이를 비교한 안첼로티 감독의 사례처럼 한국과 일본 축구팬, 미디어에서 서로 비교하며 갖는 인식부터 살펴보면 흥미롭습니다. 한국은 몸싸움, 강한 압박, 투지 등의 단어가 자주 따라오고 반면 일본은 깔끔하고 예쁜 축구, 기술적인 조직력이라는 이미지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1동포 출신 북한 국가대표로 2010 남아공 월드컵에 나섰던 정대세는 K리그 수원 삼성에서 뛰던 2015년 일본 축구에 대해 공을 향한 몸싸움과 태클의 수준이 낮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난 정대세는 2006년 일본 프로축구 가와사키 프론탈레에 입단한 뒤 2010에서 2012년 독일 분데스리가, 2013에서 2015년 K리그 시절을 제외하고는 선수 생활 대부분을 제2리그에서 뛰었습니다. 정대세는 일본 선수들은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며 심판이 휘슬을 불어주기 때문에 상대 선수가 뒤에서 조금만 밀어도 넘어져야 한다는 의식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본 수비수의 태클 방식과 관련, 단번에 공을 컷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거리를 좁혀서 태클하려고 한다고 예를 들었습니다. 그는 한국은 몸싸움만 강하게 한다면 일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일본 공략법을 숙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꾸준히 다수의 유럽파를 배출하며 전술적으로 다양성은 물론 볼을 향한 적극성도 유럽 수준으로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브라질전에서 선보인 1대1 대결과 조직적인 압박 체계 등은 나약한 한국과 비교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본래 일본 내부에서도 오랫동안 접촉 상황에서 밀린다는 반성이 있었죠. 다만 최근 담론은 단순 체격이 아니라 접촉 직전의 각도, 타이밍, 우회 동성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피지컬 듀얼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비결은 일본 축구협회의 탄탄한 준비였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과거 인터뷰에서 일본 관계자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다. 일본 축구협회가 진행하는 지도자 강습회에서 초반 10분이 지나도록 아무런 강연을 하지 않은 채 영상만 틀어주더란다. 그 영상은 중국과 한국 선수들이 경기에서 일본 선수들에게 거친 수비를 하는 장면이었다고 했습니다. 피지컬이나 몸싸움, 투쟁심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일본 선수들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일본 축구협회가 지도자 교육부터 전면적으로 새로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브라질전에서도 일본이 전반에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 후반에 압박 강도를 올리면서 흐름을 바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일본 축구협회 내부에서는 몸싸움에도 지지 않는 팀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 일본 축구가 기술, 전술로만 승부하지 않고 육체적 강인함과 전술적인 정교함이 결합돼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이 그간 예쁜 축구 이미지에 머물기보다는 결과를 내는 축구, 몸싸움에서도 지지 않는 축구로 업그레이드하자는 의지가 읽힙니다. 체계적 교육뿐 아니라 달라진 일본의 강인한 모습은 다수 유럽파 선수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A매치 선발 명단 전부를 유럽파로 채우고 있습니다. 전환 속도, 압박 회피, 세트피스 루틴까지 훈련, 경기, 피드백의 유럽식 주기가 대표팀으로 이식되죠. 이번 브라질전도 라인 컨트롤에 이은 세컨볼 경합 구조가 핵심이었습니다. 유럽파 내의 증가는 일본 축구가 단순히 아시아 무대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서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증명입니다. 유럽에서의 경험이 대표팀 전술, 심리, 피지컬 모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에도 시사점이 큽니다. 한국 역시 유럽파가 많아지고 있지만 체계적 육성과 조기 유럽 진출, 그리고 대표팀에서의 연계가 완성돼가는 일본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 소수의 천재들이 이끄는 한국이 일본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선수를 유럽에 내보내는 것뿐 아니라 그 경험을 대표팀에 녹이는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한일 각 협회의 접근 방식과 비전의 차이로 넘어보겠습니다. 일본은 장기적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예컨대 2050년까지 월드컵 우승이라는 목표 설정이 자주 언급됩니다. 단기간의 성과보다는 중장기 성장과 지속적 경쟁력을 염두에 둔 전략입니다. 일본은 유럽 경험을 가진 유망주를 키우고 대표팀에 접목시키며 인프라와 리그 구조, 국제 경기 배치 등에서 중장기적 플랜을 갖추려 합니다. 반면 한국은 최근 4년마다 리셋이라는 말이 회자됩니다. 즉, 한 대회를 마친 뒤 다음 대회까지 선수 전술을 대폭 바꾸거나 새롭게 시작하는 흐름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이 방식은 즉각적인 성과나 새로운 팀 구성을 노릴 수 있지만 지속성과 누적된 경험 측면에서는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성적 기대치가 높은 가운데 구조적 변화보다는 결과 중심의 리셋이 반복되다 보니 안정된 성장보다 급격한 변화가 더 많습니다. 2022 월드컵을 벤투 감독 체제로 16강 성과를 낸 이후 3년째 혼란을 겪고 있는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위르겐 클리스만 감독이 부임한 지 채 1년이 안 돼 경질하며 위약금만 100억이 나갔다는 풍문이고, 홍명보 현 대표팀 감독은 선임 정당성에 대해 국정감사까지 불려나가는 총극을 빚었습니다. 여전히 A매치마다 홍 감독을 향한 야유는 멈추질 않습니다. 지난 7월 국내에서 열린 2025년 동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십 남자부 최종 3차전 한국과 일본의 경기에서 0대1로 패한 후 홍명보 감독은 한일전 3연패 흐름에 대해 어려서부터 교육이 다르다 보니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예전에 어떻게 이겼냐고 한다면 일본은 승패와 관계없이 1990년대부터 일관성을 갖고 왔다. 우리는 경기에 이기면 그 결과에 만족한 때도 있었다고 비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의 프리랜서 기자 요시자키 에이지는 일본은 더는 예쁘게만 축구하지 않는다며 이전과 달라진 점을 꼽았습니다. 그도 과거 한일전을 떠올리며 그땐 강하게 부딪히는 한국이 무서웠다. 과거 월드컵에서 실패를 통해 더는 아기자기한 축구가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로 든 경기는 2018 러시아 월드컵 16강 벨기에전과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코스타리카전이었습니다. 요시자키 기자는 앞에서 버티면서 효율적인 역습을 가져가지 못했다고 진단했고, 그때부터 일본이 변화를 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방식 모두 장단이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방식은 시간이 걸리지만 지속 가능성을 갖출 가능성이 크고, 한국 방식은 빠른 변화로 동력을 얻는 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은 리셋 반복에서 벗어나 누적된 경험과 발전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일본은 지금의 흐름을 유지하면서도 더 높은 결과를 내므로써 동력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11월 예정된 볼리비아, 가나와의 평가전을 통해 2026 북중미 월드컵 포트2 수성 여부도 중요합니다. 월드컵 예선 시드 배정에서 포트2 사수는 조편성과 이후 일정에 있어 큰 이점입니다. 다가오는 11월 친선전은 변화의 흐름을 가늠해볼 중요한 기회이며 향후 몇 년을 좌우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두 나라의 대표팀 흐름, 선수 유럽 진출 현황, 월드컵 준비 과정 등을 계속 주목하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흥미로운 인사이트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이나 11월 경기에 대한 기대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논픽션과 픽션을 오가는 축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